오바마가 또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펜을 들고 나섰습니다. 자, 어센지가 있는 위키리크스에서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라고 부르는 조직이 선거 관리를 공정하게 하기는커녕 힐러리 편에 서서 샌더스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메일들을 폭로했습니다. 위키리크스는 이전에도 미국 FBI가 힐러리가 국무장관 재직 시 이메일에 이 여러가지 국가 정보들을 담아서 사용한 부분이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불기소를 한 부분에 대해서 힐러리가 그때 사용했던 이메일들을 폭로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니까 힐러리를 보호하는 수호천사역을 자처하는 오바마가 급해졌습니다.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온라인에서 미국을 갖다가 해킹하고 미국 기업을 해킹하고 이러고 있다. 북한까지도 들먹였습니다. 이러면서 사이버 안보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자, 또 FBI가 민주당 전국위원회 이메일 해킹을 수사를 진행한다면서 러시아를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결국은 힐러리가 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중에 위키리크스에 의해서 타격을 입히는 폭로가 나오니까 러시아 해커가 이걸 했다라는 부분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힐러리가 당장 러시아가 트럼프 도와주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바마가 FBI를 동원해서 이걸 수사하라 하면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마치 러시아와 이 트럼프가 한패인 것처럼 푸틴과 트럼프가 친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키리크스 창업자 줄리언 어산지는요, 미국 대선을 관해서 추가적으로 또 폭로를 하겠다고 애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산지는 CNN 인터뷰에서 위키리크스가 미 대선에 관련된 더 많은 자료를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산지의 이런 발언들은 이제 미국의 힐러리 쪽은 러시아는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어산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정보원 혹은 정보원들이 앞으로 나설 것이고 일부 사람이 체면을 구기는 흥미로운 순간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행위자를 배제하는 것은 우리의 정보원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산지의 이 말은요, 미국 민주당이 힐러리가 또 오바마가 폭로된 이메일의 내용에서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대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러시아의 개입이라는 한마디로 망령을 이용하고 있다. 자, 여기서 본질을 한번 따져봅시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장 이렇게 원조인 나라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나라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각 정당에서 그 정당의 최고 권위 있는 대선 후보 뽑는 절차를 진행하는 전국위원회라는 기구에서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온갖 공작들을 갖다가 지도부 인사 7명이 나서서 했던 말들을 폭로하는 이메일이 공개된 게 문제입니까? 누가 그걸 해커했냐라는 게 문제입니까? 저는요, 이 샌더스 또한 미국의 이런 한마디로 썩어 빠진, 겉으로는 굉장히 전국을 돌면서 50개 주에서 또 여러 부과된 유사한 주에서 이 경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의원들에 의해서 뽑힌 후보가 정말로 그 당의 지지를 받은 후보인 듯 포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선출하는 절차가 처음에 누구를 밀어주기로 결정되어 있고 그걸 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조작이 가해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한마디로 이번에 힐러리가 샌더스를 어렵게 이겼는데 이 과정도 전부 쇼 아닙니까? 거짓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일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한국의 새누리당의 이런 경선 과정에서, 당의 대선 후보 선출 경선 과정에서 그 경선을 관리할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 거기 책임지고 있는 주요 인물들이 메일을 주고받습니다. 자, 절마 저거 완전 사기꾼이야. 저거 떨어뜨려야 돼. 이렇게 좀 해서 저거 이미지를 더럽혀. 이런 글들을 만약에 주고받았다면, 그리고 그게 공개됐다면, 그 경선 과정에서 낙선한 후보가 이번 선거는 무효야 해서 실제 무효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검찰에 고소를 하고 당선 무효 가처분 신청을 내면 그게 받아들여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의 그 가장 중요한 꽃인 대선 후보를 뽑는 절차를 갖다가 부정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마치 힐러리 클린턴 가족이 민주당의 주인이고 대통령이라는 오바마가 힐러리를 일방적으로 돕고 있고, 이 속에서 마음 놓고 힐러리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편파적으로 일을 한 그 부분이 지적이 돼야 되는 게 옳은 겁니까? 아니면 러시아가, 푸틴이 그걸 해킹했다. 지금 그건 추정입니다. 그게 지적이 돼야 되는 게 옳은 겁니까? 오늘 오바마가 해킹을 한 사람들을 러시아라고 지목을 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진 미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샌더스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까? 왜 본질과 비본질을 갖다가 헷갈리게 합니까? 정확하게 어산지가 제가 말하는 이런 대목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산지는 심각한 국내 정치 스캔들에 직면해 있을 때 이에 대응하는 힐러리 클린턴의 선천적인 본능에 대해 정말 인간적으로 회의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인들, 중국인들, 기타 등등에게 책임을 돌린다. 지난번에도 한번 보십시오. 벵가지에서, 리비아 벵가지에서 벌어진 그 스캔들 때도 다른 데다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신의 그 이메일 게이트 때도 딴 데다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허구한 이 부부가는요, 저들이 완전히 개처럼 살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샌더스는 이런 데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는요,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는 미국 월가에 한마디로 투자 금융 전문가들이 힐러리 당선이 80%로 했다가 최근에는 52%로 낮춰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체적인 양상이 힐러리를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월가 이 금융 전문가들도 이제 판세가 좀 헷갈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5만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서, 할리우드 연예인들까지 다 달라붙어서 힐러리를 돕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 메릴 스트립도 나와서 도와줬는데요. 이 여자도 정말 오지랖 넓습니다. 뭐 본인 사는 게 그렇게 모범적이지도 않은데 오지랖은 아주 대기 높아서 이런 데 쫓아다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 출마한 사람 중에서 비호감도가 힐러리만큼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호감도가 70%가 넘어가고 있는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호감도를 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정말 문제 아닙니까? 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비장의 수를 던졌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7.25달러인데요. 요즘 미국 곳곳에서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한 이 사회적 압력이 거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처음에는 반대했고 나중에는 좀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을 했고,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10달러로 기자회견을 열고 상향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공화당의 지금 정책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입장이지만은 이 트럼프는 이 문제에 있어서 입장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힐러리는 샌더스한테 압력을 받아서 12달러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26세 청년이 장애인 시설에 들어가서 장애인 19명을 살해하고 26명인가를 부상을 입혔습니다. 또 이 프랑스 북서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신부를 살해한 이 알제리 출신의 19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이 자신의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알제리와 오랜 전쟁을 거쳐서 드골이 결국 60년대에 알제리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 오랜 식민지였던 알제리에는 수많은 이 사람들이 프랑스에 건너와서 살았습니다.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알제리 가서 100년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실제로 알제리화 된 프랑스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혼혈들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수백만 프랑스에 건너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프랑스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채 이 사회에 불만 소외계층으로 전락해 있고 이제 IS와 동조해서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프랑스나 독일 등에서 어떤 외톨이 테러, 즉 소외받고 사회적 계층적으로 처진 청년들이 이 테러를 저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IS가 선동해서 테러를 저지르는 거냐?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테러를 저지를 만한 여러가지 환경이 축적된 데서 단지 IS가 거기에 신호탄 구실을 했는가 하는 부분은 여러가지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한마디로 저성장 이런 국면 속에서 그 사이에 이질적인 집단이 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소외를 느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또한 수많은 난민을 유럽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 나라에 이렇게 스며 들어가지만 그 나라의 하청으로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유럽은 기독교 사회입니다. 이 사이에서 종교적 충돌, 문화적 충돌, 계급적 충돌, 계층적 충돌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왔는데 억눌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계기가 있을 때까지 그걸 표현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유럽이 한마디로 EU라는 이런 공동체가 되면서 이민족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는데요. 그 이전에 EU가 구성되기 이전에 각 나라별로 국경을 통제할 때는 이렇게 이민에 대해서 관대하고 포용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뭐 EU가 고상한 가치를 앞에 세우고 또 노동력을 갖다가 외부에서 받아들일 필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EU를 주도하는 독일부터 이 난민에 대해서 포용적이었습니다. 독일 또한 가장 이 EU의 유로 동맹, 즉 하나의 이 화폐를 쓰는 이득을 독일이 거의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독일은 이 저임금을 갖다가 유지할 필요도 있었고 또 3D 분야의 각종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민 문제에 대해서 관대했습니다. 자, 이러다가 결국은 지금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지금 곳곳에서 이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종교 분쟁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럽이 난민 이민에 대해서 좀 포용적이어야 지식인이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런 환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좀 배타적으로 말하면 극우 극자라는 비판을 받게 되고 그런 낙인이 찍히면 우리가 영화에서도 가끔 이웃을 보고 당신 극우다라고 지적하는 영화도 많습니다. 마치 이상한 사람처럼 이야기하니까 실제로 난민에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은 극우라고 낙인이 찍힐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변이 엄청나게 불만이 넓어져 왔던 거죠. 그것이 폭발한 게 브렉시트 아니겠습니까?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투표하니까 투표해봤자 안 될 거라고 보고 투표 한번 해보고 끝내자고 했는데 투표해서 브렉시트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유럽의 지금 정체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집단이 한마디로 이 가톨릭이거나 아니면 뭐 루터파 같은 개신교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당에서 신부를 갖다가 무릎을 꿇여서 욕을 보이고 살해를 했다. 이것은 이제 유럽 사회가 아무리 고상한 가치로 이렇게 이 실리적인 이익을 포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상류 지식인 리더 사회에서는 그것이 마치 관용이고 포용인 거, 그것이 인권이고 훌륭한 인류 보편적 가치인 것처럼 포장을 해왔던 위선이 이제는 더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겁니다. 자, 헝가리 총리는 난민은 독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 이제 난민에 대해서 점점 더 이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국경을 펜스를 다 설치해서 난민을 차단해야 된다 이야기하고요. 동정심의 안보가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은 종교 전쟁 상태로 돌입하게 될 건데요. 이런 일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중동이 한마디로 오일이 과거에 그렇게 필요할 때는 중동이 저렇게 혼란상에 북아프리카가 혼란상에 빠져들지 않았는데 이제 오일이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의 오일이 세일가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 지역을 지배하던 맹주 국가들이 발을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이 한마디로 뭡니까? 아수라장, 아노미 상태에 빠진 겁니다. 오늘날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민이나 이 이민에 의한 혼란의 근원은 한번 봅시다. 미국이 만약에 이라크의 석유가 중요했다면 발을 안 빼고 끝까지 있겠죠. 사우디의 석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중동에 절대 발을 빼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군이 수십 년, 수백 년이라도 주둔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라크가 저 상태에 있지는 않겠죠. 물론 테러가 있고 소규모 전쟁이 있지만은 IS가 득세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중동의 석유는 필요 없다. 우리 밑에 수많은 석유가스를 깔고 앉았는데 왜 우리가 여기 집착하냐. 발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동이 혼란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라크의 테러리스트들 반군이 시리아까지 넘어가서 시리아 내전에 개입하면서 이라크 시리아를 넘나드는 이 테러가 일종의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이 선동을 하니까 그 선동에 언제라도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던 세계 각지의 이슬람 난민 출신, 이민자 출신들이 소외받은 젊은이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IS가 아니라 알카에다가 선동해서도 넘어갔고 누가 했어도 넘어갔을 겁니다. 오늘날 중동의 종교적 극단주의는 한마디로 이 중동 각국에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와 비민주 그리고 각종 사회적 희망 없음의 상징에서 놓은 것이지 그게 IS 때문에 놓은 거 아닙니다. 과거에 IS는 이라크의 후세인의 군부 똘마니들입니다. 그래서 걔들이 무슨 가치나 무슨 대의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고 불만에 가득 차 있고 이러다가 한쪽이 손을 드니까 놓은 겁니다. 자, 유럽 한번 보십시오. 유럽이 고성장을 하면요. 난민 이민을 더 받아들일 겁니다. 왜? 식당이나 뭐 길거리 택시 운전부터 하류 노동자들은 그 애들이 차지를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 고성장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밑바닥에 더러운 일들, 험한 일들은 걔들이 다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성장을 하면서 유럽의 백인들조차도 그런 일을 해야 될 상황에서 아주 충돌이 되니까 걔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제 받아들이지 말자 하고 되고 또 뭡니까? 그 사람들의 사회나 이런 것들이 다 커뮤니티가 부정적으로 보이고 지금까지 뭐 모스크니 이런 것도 허용하도록 해줬지 않습니까? 유럽 곳곳에.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저임금을 초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타켓이 됐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유럽의 백인 사회와 충돌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종교가 개입됩니다. 그리고 그 불을 IS가 기름을 끼어 얹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붓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IS 때문이라고 보면 IS만 진압해버리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IS를 진압하면 또 다른 유사한 테러 단체가 나올 거고 그래서 IS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동에 불고 있는
한마디로 석유가 끝이 나가버리면서 각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면서 또 중동의 명주들이 발을 빼면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리비아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이라크도 그렇고 예멘도 그렇고 전 나라들이 혼란 상태에 가고 있습니다. 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오던 독재가 갑자기 전 세계 민주화 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중동에만 유독 다 무너질까요? 그거는 이제 오일이 가치가 없어지면서 발을 빼는 상황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일 이해관계가 있다면 저렇게 나라가 안 무너지죠. 누가 펜을 들든 펜을 들어서 지키죠. 자, 그리고 또 장기 저성장이 그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각 나라의 기존까지는 보고 있던 부분들이 이제는 불만으로 작용했고 거기에 또 중동의 혼란으로 이민이 늘어나니까 이제 그 기성 백인들의 불만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만들에 있어서 극단적인 충격을 주기 위해서 종교를 끄집어낸 겁니다. IS가. 자, 이제 종교까지 붙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포용사회에서 불관용 사회로 갈 수밖에 없고 종교적 충돌로 비화되면서 테러는 더더욱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